안녕하세요. 제5장 분만의 과정과 산부간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분만의 요소부터 먼저 우리 들여다볼 건데요. 첫 번째 태아의 만출 물질부터 먼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태아 만출 물질은 태아와 태반 양수 등이 있죠. 그래서 태아의 가장 우리 분만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태아와 태반 양수 등의 어떤 태아 만출 물질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태아의 만출 물질을 보시면 일단 태아 만출 물질의 개념부터 먼저 보시도록 해야 되는데, 일단 태아의 두위, 그 다음에 태위, 그 다음에 태세, 그 다음에 선진부, 이렇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태아의 두위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일단 태아의 두위에서 중요한 거는 소천문과 대천문이죠. 그래서 소천문은 여러분들 아동간호학에서도 배우셨을 거예요. 생후 6주에서 8주에 닫히고 삼각형 모양이죠. 소천문은 어디와 어디 사이를 잇고 있는 시상봉합인가요? 즉 소천문은 뒤쪽에 있죠. 그래서 후두골과 두전골을 잇고 있는 시상봉합이고, 대천문은 더 늦게 닫히지만 앞쪽에 있죠. 그래서 전두골과 두전골 사이에 있는 시상봉합이 바로 대천문이죠. 네, 여러분들 이제 분만에 대해서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정상 태위인, 그러니까 아기가 정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아기의 태세가, 자세가 완전 굴곡 상태가 돼야지 엄마의 골반을 잘 통과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난 대천문이 선진부가 되는 것보다는 후두골이 선진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대천문이 만약에 선진부가 돼서 태어나게 되면 완전 굴곡이 되지 않은 상태죠. 그거는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천문은 6주에서 8주에 폐쇄가 되고 어떤 모양? 삼각형 모양입니다. 그리고 대천문은 12에서 18개월에 닫히고 다이아몬드형으로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바로 태위이죠. 태위는 태아 장축과 모체 장축과의 상호관계인데 어떤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될까요? 태위는 바로 정상 태위에서는 종위를 유지를 해야 되겠죠. 엄마 척추와 태아의 척추가 일치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종위를 유지를 해야지 아기가 정상적으로 분만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태위하면 여기서 개념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즉 태아 장축과 모체 장축의 상호관계라는 거, 태아 장축과 모체 장축의 상호관계라는 거, 뭘 유지해야 된다? 종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종위가 아닌 횡위를 유지하는 태위는 어떤 태위가 있을까요? 바로 견갑이죠. 견갑이가 되면은 선진부가 어깨 부분이 되는 거죠. 아기의 태아의 어깨 부위가 견갑이가 되기 때문에, 견갑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횡위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견갑이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떤가요? 정상분만을 할 수가 없죠. 정상분만을 할 수 없고 제왕절개를 해야 되겠죠. 태위는 태아 장축과 모체 장축의 상호관계, 어떤 태위여야지 정상분만을 할 수 있다? 바로 종이어야지만 정상분만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만약에 횡위일 경우에는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횡위일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견갑이가 횡위인데요. 이때는 선진부가 후두골 쪽이 아니라 태아의 견갑부가 되겠죠. 어깨 부위가 되겠죠. 이런 걸 우리가 보통 횡위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는 정상분만이 힘들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제왕절개를 시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 수 있는 게 태세죠. 태세. 태세는 태아의 신체 각 부분의 상호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신체 각 부분의 상호관계가 완전 굴곡일 수도 있고 완전 신전일 수도 있고 불완전 굴곡일 수도 있고 불완전 신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태여야지 아이가 정상분만으로 엄마 골반에 진입을 해서 하강을 해서 잘 태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완전 굴곡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후두부가 선진부, 아기의 후두부가 선진부여야지만 아기 턱이 몸쪽으로 이렇게 숙이고 있는 완전 굴곡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 태위와 태세의 개념을 먼저 머릿속에 두시고, 어떻게 정상분만을 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질분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위와 어떤 태세를 유지해야 되고, 선진부가 어디여야 되고 중거지표가 어디여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태세는 완전 굴곡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일단 선진부부터 보시면 모체의 골반으로 들어가서 경관의 내부에 닿아 있는 태아의 부분을 우리가 선진부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선진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머리가 선진부인 두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엉덩이가 선진부인 두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두니 중에서도 단두니와 완전두니, 조기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깨가 선진부인 횡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되돌아가서 보도록 할게요. 선진부란 과연 무엇일까? 선진부의 개념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모체의 골반으로 들어가서 경관의 내부에 닿아 있는 태아의 부분. 쉽게 얘기하면 모체의 태반에 가장 먼저 닿는 태아의 신체 부분이 바로 선진부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선진부의 하강 정도라고 책에 나와 있는데, 선진부의 그 태아의 머리가 하강을 하는 것을 좌골국을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좌골국을 기준으로, 좌골국이라고 하는 거는 골반뼈인 거 아시죠? 골반뼈 장골, 좌골, 치골이 있죠. 여기서 좌골이라고 하는 건 태아가 선진부가 하강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선진부의 하강 정도를 우리가 체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좌골극인데요. 좌골극보다 3cm 만약에 태아의 머리가 올라가 있으면 우리가 -3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좌골극보다 더 내려가 있어서 3cm가 내려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3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선진부의 하강 정도를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또 모체의 신체 부분이 바로 좌골극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위부터 먼저 볼게요. 선진부가 두위인 경우. 자, 머리가 이제 선진부인 경우인데 보시면은 두정위, 전정위, 전액이, 앞면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보통 가장 흔한 태위이면서 가장 정상적인 태아의 태위가 바로 두정위인데, 두정위는 보통 후두골이 선진부인 경우를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전정위, 전액이, 전액이는 이마가 선진부인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앞면이는 턱이 선진부인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보통 앞면이 같은 경우에는 정상분만이 힘들어서 보통 제왕절개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니죠. 두니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질식분만으로는 조금 분만이 힘들죠. 정상분만이 힘들고, 두니 같은 경우에는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데 두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두니, 그림과 같이 보시면 이렇게 좌골극에 엉덩이가 먼저 닿아 있는 거를 바로 단두니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두니의 70%가 단두니, 보통 70%를 단두니가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완전 두니는 이런 상태입니다. 다리를 펴고 있지는 않지만 엉덩이가 닿아 있는 이런 체위. 이걸 갖다 완전 두니라고 얘기하고요. 요거 다음이 바로 조귀라고 하는 건데, 조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리 하나가 빠져 있는 체위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브릿지라고 하기도 하는데, 푸팅 브릿지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케이스도 보통 정상분만은 좀 곤란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선진부의 증거지표 되게 중요한데요. 선진부의 증거지표를 보시면 두정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정상분만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두정이는 후두골이 선진부인 증거지표이고, 앞면이 같은 경우에는 증거지표가 턱이죠. 그 다음에 두니 같은 경우에는 천골, 견갑이 같은 경우에는 견갑골 돌출부가 바로 선진부의 증거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선진부의 증거지표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견갑은 아까 횡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태아 만출물질 개념 중에 이제 태향을 볼 수가 있는 태향의 개념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태향의 개념은 선진부의 증거지표와 모체 골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태아가 과연 어디를 향해서 보고 있느냐, 이제 이걸 태향이라고 합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가 LOA나 ROA예요. 그래서 레프트 옥시피탈 안테리어나 라이트 옥시피탈 안테리어, 이게 가장 정상분만 중에 가장 흔한 태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레프트 옥시피탈 포스테리어도 있고, 레프트 옥시피탈 트랜스버스도 있고, 약간 측면으로 간, 그 다음에 라이트 옥시피탈 포스테리어 또는 라이트 옥시피탈 트랜스버스도 있는데, 가장 흔한 게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뭘까요? LOA와 ROA. 그렇죠? 이때 증거지표는 바로 후두부죠. 그
그렇죠?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태양까지 봤는데 이게 바로 태아와 태반에 관한 만출물질에 관한 개념이었다면 이제 분만의 요소 중에서 되게 중요한 게 바로 두 번째 산도의 개념이겠죠. 산도, 즉 패시지웨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도는 골반, 자궁, 질강의 요소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골반의 구성 같은 경우에는 장골, 좌골, 치골을 얘기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좌골극 간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좌골이 바로 골반강에서 가장 협소하고 또 가장 짧은 경선이기 때문에 좌골을 아이 머리가 통과를 해야지만 정상 분만을 할 수가 있고 제대로 진입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거는 아기가 진입을 하고 태아 머리가 진입을 하고 하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좌골극 간의 거리,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주요 경선에 나와 있는 전후경선이라고 얘기하는 진결합선의 길이, 요거 두 개가 정상 분만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좌골극은 횡경선이에요. 좌골극과 양쪽 골반이 있죠. 한쪽 좌골극에서 한쪽 좌골극 간의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보통은 10cm 이상이어야지만 정상 분만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태아 선진부의 하강 정도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태아 선진부 하강 정도의 기준이 되는 건 뭐라고요? 좌골극 간의 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후경선이라고 하는데 진결합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횡경선이 아니라 좌와 전후의 거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치골과 뒤에 척추 쪽에 있는 청골갑 전후 길이를 얘기를 하는데 태아의 선진부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여기도 11cm 정도 돼야지 정상 분만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교재에 상과적 결합선이라든가 대각결합선 이런 주요 경선들도 나와 있지만 정상 분만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경선은 좌골극 간경선, 즉 좌골극 간의 거리, 좌골극 간경선과 전후경선, 진결합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좌골극 간의 거리는 10cm 이상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전후경선, 진결합선은 11cm 이상 돼야 된다는 거,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산도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골반 구성의 좌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주요 경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만출력인데요. 만출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파워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만출력은 두 가지 만출력이 있습니다. 파워. 자, 분만 1기의 만출력이 있고요. 분만 2기의 만출력이 있겠죠. 분만 1기의 만출력은 불수의적 수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까요? 스스로 일어나는 자궁의 수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분만 2기서부터는 어떨까요? 산모가 힘을 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자궁의 수축 플러스 인부에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수의적인 힘을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분만 1기에는 불수의적인 자궁 수축에 의한 만출력이고 분만 2기에는 자궁 수축과 더불어서 산모가 힘을 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궁 수축과 더불어 수의적인 힘이 가해지는 게 분만 2기의 수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자궁 수축으로 인한 변화가 있는데 생리적 견축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리적 견축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분만이 임박했을 때 보통 생리적으로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자궁의 수축을 보면 자궁 저부 쪽이 여러분들 아시죠? 저부, 체부, 경부가 있다면 자궁 저부 쪽은 더욱더 두꺼워지고 더 탄력 있어지고 굉장히 수축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반대로
아래쪽에 있는 이제 분만이 임박했을 때 아기가 나오기 위해서 열리는 경부 쪽은 어떻게 변할까요? 경부 쪽은 얇아지면서 종이장처럼 얇아지면서 벌어지면서 올라가게 되죠. 그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소실이라고도 하죠. 경관계대와 소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생리적인 수축이고 아주 당연한 거예요. 즉 뭐라고요? 자궁 저부는 짧고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하부 근육, 자궁 경부 쪽은 네, 이제 열려야 되기 때문에 소실되면서 얇아지고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병리적 건축력이라는 게 있어요. 병리적 건축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장시간 수축으로 인해서 파워가 수축력이 자궁의 수축력이 저부가 아닌 체부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병리적 견축륜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곧 이게 자궁 파열로 연결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겠죠. 그건 뒤에 고위험 산모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병리적 견축륜이 있을 때는 즉시 제왕절개를 하는 게 가장 이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처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거상과 계대. 거상이라는 말은 제가 얘기를 했죠. 거상이라고 하는 거는 자궁 경관이 열리면서 굉장히 얇아집니다. 얇아지면서 종이장처럼 얇아지면서 위로 올라 들것자예요. 위로 올라가면서 벌어지는데 그걸 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분만 전과 완전 거상이 됐을 때, 네, 완전 계대가 됐을 때 차이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차이가 있죠. 자궁 경부가 처음에는 조금 두툼하다가 점점 얇아지면서 거상이 되면서 벌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초인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실이 된 다음에 계대가 일어나지만 경산부는 모든 게 빠르죠. 그래서 계대와 소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 경산부는 보통 진입과 하강도 동시에 일어나죠. 여러분들 그것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만출력까지 받고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심리적 반응인데 여기서 심리적 반응은 누구의 심리적 반응일까요? 인부의 심리적 반응이겠죠. 얼마나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준비된 상태에서 분만을 잘 영위를 하느냐. 이런 심리적 반응도 분만에 어떤 그 원활한 분만에 영향을 미칠 테고 또 산부의 자세도 되게 중요하죠. 보통은 산부의 자세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인부의 분만 시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요? 바로 절석이라고 하죠. 절석이. 절석이 또는 쇠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궁경관 무슨 검사를 하거나 뭐 팝도말 검사를 하거나 이럴 때도 시행하는 부인과 검진 시 많이 취하는 체위이긴 한데 이 체위가 과연 산모한테 편할까요? 글쎄 힘주기는 별로 좀 그렇게 쉽지 않은 체위라고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산모가 편안해하는 체위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죠. 사실 이 체위는 산부인과 의사만 편한 체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의 체위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 분만의 요소는 지금 여태까지 5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분만의 요소. 자, 첫 번째 너무 중요하죠. 패신저. 패신저라고 하는 거는 태아나 또는 태반이나 또는 뭐 양수 이런 거의 요인이죠. 태아가 과연 어떤 태세를 하고 있느냐, 완전 굴곡됐느냐, 아니면 불완전 굴곡을 하고 있느냐, 또는 불완전 신전을 하고 있느냐, 이런 태아의 어떤 자세, 태세 중요하고 또 태양, 모체와 태아의 어떤 선진부 그 중고지표와의 관계, 상호 관계 이런 태양도 중요하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태위가 중요하죠. 아까 제가 정상 태위가 뭐라 그랬나요? 모체의 어떤 장축과 태아의 장축이 서로 일치를 해야 되겠죠. 엄마는 이렇게 종이로 하고 있는데 아이가 횡위로 누워있게 되면은 당연히 정상분만은 힘들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태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지 아까 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견과비가 아니라 견과비는 횡위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어떤 태아의 여러 가지 요소 이런 것들 되게 필요하고 두 번째가 바로 패스지웨이죠. 이거는 태아나 태반 물질, 뭐 태아 물질, 태반 양수 이런 것과 조금 차이가 있죠. 이거는 산도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산도 요소. 그래서 엄마 산도가 너무 골반이 협소하거나 또는 아도 골반 불균형이라고 하죠. 아기 머리는 너무 큰 거에 반해서 엄마 골반이 너무 좁거나 뭐 이런 어떤 골반 간에 문제가 있다라든가 질강이 잘 수축, 뭐 이완을 하지 못한다라든가 경관이 잘 개대가 안 된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뭐 골반이라든가 질강 또는
경관계대, 자궁경관, 뭐 자궁수축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패스지웨이, 산도에 대한 어떤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분만 요소 중에 또 중요한 게 만출력이죠. 만출력, 파워. 파워는 두 가지가 있죠. 엄마가 힘을 잘 줘야 되겠죠. 그렇죠?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죠. 힘줘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아기 낳는 그런 장면이 나올 때 꼭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엄마가 무조건 힘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죠. 스스로 자궁 수축이 어떻게? 불수의적인 수축이 일어납니다. 불수의적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힘을 주지 않아도 저절로 자궁에 힘이 주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불수의적 수축. 그 다음에 수의적 수축. 불수의적 수축은 뭘까요? 이거는 자궁의 수축일 거고 불수의적 수축은 자궁이고 수의적 수축은 이제 인부의 파워겠죠. 인부의 힘. 가장 중요한 분만의 요소 3P는 요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게 요 3P, 패신저, 패시지웨이, 파워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거 이외에 이제 5P라고 해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은 거기에 사이코틱 레스폰스, 인부가 얼마나 편안한 마음을 갖고 얼마나 준비된 상태에서 분만을 하고 있는지 또는 포지션, 인부의 포지션이죠. 여기서는 아기의 포지션이 아니라 산부의 자세겠죠. 그래서 얼마나 편안한, 힘주기 편안한 산모가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이렇게 포지션까지, OP까지 확장된 개념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분만의 과정 및 분만 단계별 간호를 볼 건데요. 분만의 과정 및 분만 단계별 간호에서 일단 분만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분만 전구 증상이 다르고 분만 1기 때가 다르고 분만 2기 때가 다르고 3기 때가 다르고 또 4기 때가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수별로 산모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증상이 벌어지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간호를 해줘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무튼 분만 전구 증상은 굉장히 중요한데 시험에 많이 나오죠. 많이 출제되죠. 분만 전구 증상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뭐 있나? 요거 세 개는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일단 태아 하강감, 태아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청골을 누르는 듯한 인부도 느끼는 그런 느낌이죠. 태아 하강감과 가진통, 진진통 구별하는 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가진통과 진진통 구분을 하셔야 되고 가진통이 바로 분만 전구 증상이죠. 그 다음에 이슬. 이슬이라고 하는 건 양수가 터지기 전에 약간의 질분비물처럼 혈액이 섞인 액체가 나오는 걸 우리가 이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분만 전구 증상에는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거 있죠. 체중도 감소가 되고 또 하나 태동도 줄어들죠. 그렇죠? 그리고 뭐 경관이 연화된다라든가 경관이 더 부드러워지는 거 이런 전구 증상들도 있지만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세 가지 분만 전구 증상은 뭘까요? 태아 하강, 가진통, 이슬. 요 세 가지는 머릿속에 꼭 여러분들이 담아 두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요거를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자, 진진통과 가진통의 차이.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진진통은 말 그대로 뭐예요? 진짜 진통이에요. 이건 진짜 아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가진통은 어떤 건가요? 가짜 진통이죠. 그래서 보통 초산부들은 가진통인지 진진통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병원에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꼭 아기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병원에 왔는데 의사가 내진을 해보더니 조금 더 있다 오셔야겠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경산부들은 어떨까요? 경산부들은 아무래도 진진통과 가진통 구분을 잘 하겠죠. 그래서 딱 맞춰서 병원에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진진통과 가진통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 규칙성, 간격, 강도, 부위, 진정제 효과, 이슬 이런 특성상 다 달라요. 두 개가 완전히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진진통을 일단 규칙성으로 봤을 때는 되게 규칙적이에요. 그런 반면 가진통은 불규칙적이고 그다음에 간격으로 봤을 때는 진진통은 간격이 점점 짧아지면서 어떨까요? 점점 강해지죠. 그거에 반해서 가진통은 간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불규칙해요. 진진통은 어떨까요? 점점 강해지고 보행 시 더욱더 심해집니다.
그거에 반해서 가진통은 강도 변화가 없고 오히려 걷거나 체위 변경을 했을 때 완화된다는 점이 진진통과 확연히 다른 점이겠죠. 그 다음에 부위를 봤을 때는 진진통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복부보다는 허리나 등 쪽, 백페인이 주로 심한 반면에 가진통은 하복부 쪽, 복통이 주로 많이 있다라는 거. 하복부에 국한된 통증이 있다라는 게 확연히 다르고요. 그다음 진진통의 진정제 효과를 보면은 진진통 같은 경우에 진정제를 아무리 줘도 효과가 없습니다. 불수의적인 이미 자궁 수축이 왔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데 가진통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진정제를 줬을 경우에 어느 정도 सब사이드 되는 진통이 가라앉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당연히 진진통은 이슬이 보이겠죠. 그런데 가진통은 어떨까요? 이슬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자, 경관계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관계대를 보이겠죠. 그쵸? 그런데 가진통은 어떨까요? 경관계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관계대가 당연히 보이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슬과 경관계대가 있는 건 진진통이고 이슬과 경관계대가 보이지 않는 거는 가진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꼭 알아두세요. 네. 그다음 분만의 단계를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제 분만의 단계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쭉 보고 나머지 이제 4단계가 이제 회복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분만 단계를 보시면 분만 1기부터 볼게요. 분만 1기는 우리가 개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대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발음이 좀 이상하죠. 개대기 또는 개국이라고도 하는데 자궁경관이 완전히 열리는 시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만 1기 때 딱 개념화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죠. 즉 뭐예요? 규칙적인 자궁 수축 시작부터 언제까지? 자궁경관의 완전 개대까지를 우리가 분만 1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시기에 일어나는 어떤 몸의 변화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보시면 여러분들 자궁경관이 완전히 벌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경관이 짧아지고 얇아져서 마치 종이장처럼 되는 아까 우리 설명했던 어떤 거 거상이라는 게 일어나겠죠. 거상 분만 1기 때 볼 수 있는 확연한 어떤 변화는 자궁경관이 완전히 짧아지고 종이장처럼 올라가는 거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궁경관이 완전히 벌어지는 완전 개대가 일어나겠죠. 분만 1기에는 보통 이제 자궁수축이 불수의적인 자궁수축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분만 1기에도 어떤 진행 상태에 따라서 뭐 잠재기, 활동기, 이행기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잠재기 때는 자궁경관이 이제 얇아지면 소실되는 그런 상태를 잠재기라고 얘기를 하고 개대기는 자궁경관이 열리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행기 때는 이제 분만 2기로 이행된다 그래서 이행기인데 분만 그 1기, 2행기 때는 태아 머리가 하강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잠재기 때는 뭐라고요? 자궁이 소실되고 그 다음에 활동기 때는 뭐라고요? 자궁경관이 개대되고 2행기 때는 태아 머리가 선진부가 하강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만 2기를 보도록 할게요. 분만 2기. 자, 분만 2기 굉장히 중요하죠. 분만 2기는 분만 어떤 진행 과정 중에서 가장 바쁜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산모간호와 더불어 여태까지 산모간호를 했다면 이제는 태아간호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분만의 진행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분만 2기 때는 여기 보시면 개념 알아두셔야 되겠죠. 뭔가요? 자궁경관의 완전 개대부터 태아 만출기까지. 근데 분만 2기를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책에는 골반기라고 나와 있지만 태아기라고도 얘기합니다. 또는 태아 만출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태아 만출기. 그래서 분만 2기 때는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거예요. 분만의 기전을 꼭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자, 그림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지금 진입, 하강, 굴곡, 내회전, 신전, 외회전, 그 다음에 경관 만출. 이렇게 지금 우리 분만의 진행 그 기전이 나오는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 그 태세, 아까 배웠던 태세라든가 태양이라든가 태위라든가 우리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기 머리가 완전히 굴곡이 돼 있죠. 완전히 굴곡이 돼서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보면은 선진부는 지금 어디가 있나요? 여기 거의 후두부가 지금 선진부를 향하고 있죠. 그렇고 완전히 아기가 이제 굴곡을 했다가 신전을 해서 완전히 빠져나가게 되면 아까 굴곡했기 때문에 신전을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견갑이 각각 만출이 되면서 분만이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 뭘까요? 진입, 하강, 굴곡, 내외전, 신전, 외외전, 만출. 이것들 여러분들이 꼭 분만 기전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분만 2기에서 중요한 거는 분만 기전입니다. 자, 진입, 하강, 굴곡, 내회전, 신전, 외회전, 만출. 당연히 견갑 만출이겠죠. 그래서 분만 기전을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진입한 건 아시겠죠? 네, 좌골 쪽에 아까 진입을 먼저 하고 하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완전 굴곡 자세여야지만 아까 태세에서 완전 굴곡 자세여야지만 골반강을 통과하기가 쉽다 그랬어요. 그 내회전은 왜 내회전을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골반 입구는 처음에 입구 들어가는 아기가 들어가는 골반 입구 좌골극 간의 거리라고 그랬죠. 그 골반 입구는 되게 넓은데 들어가면서부터는 전후경선이 더 넓어요. 그러니까 골반 입구는 횡경선이 넓다가 조금 들어간 다음에는 앞과 뒤 전후경선이 더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기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아기가 그냥 한 자세로 해서 계속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살짝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살짝 머리를 틀어서 내외전을 해야지만 통과하기가 되게 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굴곡 다음에 내외전을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아기의 대횡경선이 그러니까 아기의 머리 중에서 가장 긴 경선을 대횡경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기의 대횡경선이 골반 입구에서 골반 출구까지 통과하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짝 측위로 옆으로 돌아야 돼요. 그래서 안쪽으로 내외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전을 하고요. 네, 이제 빠져나오기 위해서 신전을 해야 되겠죠. 아까 굴곡했으니까 완전히 신전을 해서 머리가 빠져나왔겠죠. 그 다음에 원래대로 복구되는 외회전을 거쳐서 만출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견갑이 만출되고 후견갑이 만출되고 이런 기전을 통해서 아기가 나오는 거겠죠.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들? 예,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알아서 자기 자세라든가 또는 진입하는 방법, 하강하는 방법, 자기 태세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한다는 게 정말 되게 인체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그냥 외울 게 아니라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외우는 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진입, 하강, 굴곡 이렇게 외우는 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오래 안 남죠. 일단 골반강내 좌골극에 진입을 해서 하강을 해서 어떻게 완전히 굴곡을 해서 어디가 보이도록 후두부가 보이도록 해야지 나오기가 편해요. 그래서 완전 굴곡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나요? 네, 좌골극의 어떤 그 횡경선보다 전후경선이 더 넓기 때문에 살짝 내외전을 하고요. 아까 굴곡했던 거를 다시 신전을 하고 그 다음에 복구. 아까 내외전 했으니까 안쪽으로 돌았으니까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한쪽 어깨씩 나오는 전경갑 만출, 후경갑 만출을 해서 아기가 무사히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분만의 기전을 꼭 알아두시고 시험에도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만 2기 때는 이렇게 태아가 만출되는 커다란 사건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분만 3기, 마지막으로 분만 3기에는 이제 뭐가 나와야 되나요? 분만 3기에는 그렇죠. 이제 태반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태반이 나오는 시기도 조금 우리가 정기하고 중기, 후기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태반이 먼저 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태반이 박리되는 태반 박리기와 그 다음에 태반이 만출되는 태반 만출기 이렇게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기를 낳아보신 산모들에게 이제 물어보면은 아기 다 낳고 한시름 낳구나라고 할 때 갑자기 다시 자궁수축이 오면서 막 그 하복통이 생긴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때가 바로 언제일까요? 바로 태반이
방리되면서 만출되는 시기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 태반이 방리된다라는 건 왜 분리되는 거죠. 자궁 그 내막으로부터 태반이 분리가 되는 건데 분리가 되면서 만출이 되려면 어때야 될까요? 역시 자궁 수축이 일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자궁이 수축되면서 산모는 이제 소량의 질출혈도 있고 그때 또 통증을 느끼는 거죠. 마치 아기 낳고 산욕기에서 배우시겠지만 산욕기에 어떤 게 있나요? 훅배라고 하는 산후통이 있죠. 산후통이 있는 것처럼 통증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슐추기 전, 덩컨기 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그냥 막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체면이 태반의 모체면이 먼저 나왔느냐 또는 태아면이 먼저 나왔느냐에 따라서 슐추기 전, 덩컨기 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슐추기 전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면이 먼저 떨어져서 태아면이 먼저 보이는 게 이제 슐추기 전이고요. 덩컨기 전은 되게 울퉁불퉁해서 어떤 모체면이 먼저 빠져나간 거를 갖다가 우리가 덩컨기 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반이 잘 방리돼서 잘 바깥으로 배출이 돼야지만 태반 잔여 조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감염을 일으키고 출혈을 일으키고 자궁 내막염을 일으키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분만 3기를 잘 넘어서서 분만 4기가 됐어요. 우리 분만 4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분만 3기는 우리가 태반기라고 얘기했었죠. 태반기. 태반 만추. 그다음에 분만 마지막으로 분만 4기예요. 분만 4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회복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 여기 태반 만출서부터 산욕 2시간까지를 우리가 분만 4기라고 얘기를 하고 회복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분만 4기 때 우리가 잘 봐줘야 되는 건 뭘까요? 일단 출혈과 감염 양상을 잘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산욕 2시간까지 우리가 잘 봐줘야 될 거는 빨리 아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원래대로 산모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있는데 그게 가장 이제 흔한 합병증이 자궁 출혈이라든가 아니면은 자궁 내막염이라든가 이런 감염증후 이제 이런 것들이 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봐줘야 되겠죠. 자, 그럼 여태까지 분만 1기, 2기, 3기, 4기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만 전구 증상과 분만 또 1기 증상, 2기 증상, 3기 증상, 4기 증상은 각각 구분해서 알아둬야 될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는 뭐라 그랬죠? 분만 기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분만 기전을 그냥 막 머릿속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분만 4기까지 다 봤고요. 그다음에 분만 단계의 간호를 볼게요. 이제는 간호를 볼 거예요. 분만 단계와 간호. 분만 단계의 간호를 보면은 일단 분만 전 간호가 있고 그다음 분만 1기 간호, 2기 간호, 3기 간호, 4기 간호 이렇게 나눠서 볼 거예요. 그러면 일단 분만 전 검사 더불어서 분만 전 간호를 좀 보시면은 일단 뭐 레오폴드 매뉴버를 하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니트라진 테스트는 우리 1장, 2장, 3장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니트라진이라고 하는 거는 pH를 이용해서 질 분비물과 양수를 구별하는 건데 여러분들 양수가 터졌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검사가 바로 니트라진 테스트겠죠. 그래서 왜 리트머스 종이 같은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에 따라서 종이 색깔이 변하는 그 검사를 해서 색깔이 어떻게 변해야 되나요? 보통 청회색이라든가 청록색으로 변하면 이거는 알칼리성의 양수가 누출이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니트라진 테스트를 통해서 질 분비물과 양수를 확인하는 거, 이게 양수인지 아닌지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방광간호 필요성, 방광간호 굉장히 중요합니다.